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클래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윤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점점 인기 코너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난 후에 제가 네. 철학 시간에 난동을 좀 부렸거든요. 네. 클래식 예. 서로도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느낌적인 느낌. 느낌으로. 예. 자, 지난 시간에 파가니니 예. 괴인. 괴인이었죠. 재밌었어요. 오늘 누굽니까? 아, 그분보다는 조금 뒤에요. 예. 맨델스존이라는 작곡가. 맨델스존. 했습니다. 맨델스존을 말이죠. 네. 느낌이 없어. 베토벤 그러면 격정적인 네. 모차르트 신동 파가니 괴인 맨델스존 응? 응? 아무것도 없어 느낌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맨델스존 하면 느낌 없었던 때가 꽤 오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 또 우리가 삶을 들여다봐야 돼. 바로 그러면 다 이제 자 삶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느낌이 있고 없고 뭐 이게 맞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바로 거기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우선 다른 작곡가들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맨델손 하면 아주 독보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요. 음악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재벌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완전 금수저? 완전 금수저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부잣집 아들 정도가 아니고요. 그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냥 좀 사는 집이 아니구나.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는 집이 아니라 제 영향력이라고 표현했듯이 이 집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유명인사들이에요. 예를 들면 헤겔이 이 집안에 드나드는 손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이네 뭐 이런 사람들, 뭐 당대 과학자, 철학가들 뭐 어마어마했고요. 자, 우선 이 사람 집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할아버지가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철학 교과서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그 시절에는 난리던. 그 시절에는 완전히 난리던 이름은 모세 맨델스존. 독일어로 모세스라고 하거든요. 처음 들어봤네. 모세 맨델스존. 일단 우리가 모세는 익숙하잖아요. 모세. 유태인이구나. 맞아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모세. 유태인입니다.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맨델스존의 아버지죠.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 이름만 들어도 이 집안은 유대인 집안인 거예요. 그렇지. 모세 아브라함이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형하고 큰 은행을 하나 차려요. 그래서 이 맨델스존 형제의 은행이 전 유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은행입니다. 전형적인 유태인 자본간의 은행을 통해서 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즘도 아니고 국제적인 은행이었다고 하니 엄청난 거죠. 대신에 이제 이 학계에서 유명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기는 샌드위치가 된 거죠, 중간에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아빠는 철학자인데 아들은 음악가. 자기를 하이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이에. 나는 그 사이에 줄을 긋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네. 대은행가가 됐는데 예술적 재능은 없는 아버지였어요? 그렇죠. 어머니는 음악을 잘 하셨고 어머니한테 이제 피아노를 배워요, 이 아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음악가가 되겠다고 할 때에도 이 아버지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얘가 밥이나 먹고 살까. 일단 출신은 어마어마한 집안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유럽이 다 아는 집안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외모는 어때요? 외모는 너무 예쁩니다, 애가. 애가 또 예뻐? 너무너무 예뻐요. 맨델슨 어렸을 때 초상화 같은 거 보시면 여자인 줄 알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예뻐요. 그러면 알았어. 기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 진단. 네. 왜냐면 인간은 다 음악에 나오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네. 재능은 당대에 자기 작품들을 성공을 시킵니까? 완전히 시킵니다. 완전히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제2의 모차르트다 뭐 이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16살 이전까지 100곡이 넘는 곡을 써갖고 엄청 유명했습니다. 그 집안에 대단한 꼬마애가 있대. 이런 거죠. 아버지는 음악적 재능이 없었고. 네. 왜냐하면 위대한 아빠를 극복하느라고 평생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럼 엄마가 아들의 성공에 대해서 아주 집요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정말 음악가로 제대로 키워야겠다. 이걸 처음부터 막 이랬던 분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집안에서는 음악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집안에 드나드는 그 손님들이 이 선생님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도덕을 가르치려면 자기가 아는 철학가를 불러와요. 야. 미술, 뭐 그림을 좀, 뭐 그림 배우고 싶냐? 그러면 화가를 불러와. 왜 그걸 또 질문하냐면 이 엄마가 또 애들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애가 성장해가지고 인정 욕구가 과잉 분비돼가지고 애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도 아니고. 그럼 음악만 잘했어요? 아니면 뭐 온갖 선생님들 다 왔다는 거 아니야? 다른 분야도 잘했어요? 모든 걸 다 잘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잘했어요. 잘생긴 애다가 네. 부자에다가 네. 모든 걸 잘했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철학도 하고 뭐 언어도 하고 네. 언어에도 능통하고요. 번역도 기가 막히게 하고요. 언어적 재능도 전하고 네, 라틴어를 막 독일어로 번역해서 대학 가기 전에 이미 선생님한테 다빈치적이네, 선물 주고. 애가. 다빈치적인 사람이에요. 아. 그림도 막 화가 수준으로 그려요. 올인원이네 애가. 올인원이죠. 아 이럴 경우에 네. 당대 사람들한테는 욕을 먹습니다. 어떻게 욕을 먹냐? 성격 나쁘다. 왜냐하면은 성격이라도 나빠야 되는 거야. 네. 내 똥띠망. 띠만. 다른 건 못 이기겠고 성격이라도 나빠야 마음의 평화가 오거든. 성격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 사람 성격 좋았어. 성격도 좋아요. 그렇죠. 사교도 잘하고 문제가 없어요. 유일한 문제라면 집안에 돈이 많다. 성격이 나빴다는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소문을 내야 해요. 사람들이 그래야 그나마 위로를 얻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네. 근데 미스코리아 관대하거든. 이 사람도 관대했을 거야. 맞아요. 못할 이유가 없잖아. 못할 이유가 없죠. 어렸을 때는 뭐 유명한 음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연주는 잘하는데 뭐 머리가 없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다녔지만 귀족 스타일로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잘하다 보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직접 만나잖아요. 네. 말들을 다 번복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으로 주변에 칭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돈이 저렇게 많지 않았으면 저렇게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을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성격 나쁘다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런 거죠. 뭐라도 하나 특집을 잡아야 되는데 맞아. 다 거쳤으니까 얼마나 밉겠어. 그렇죠. 이게 관대하고 다 좋기 때문에 사람이 꼬인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적 서사를 남길 수가 없지 인생에서. 맞아. 그래서 기억이 안 남는 거야. 이게 나중에 이 사람 죽고 나서도요. 네. 이 사람 인생에는 어떤 드라마틱이 없다. 음악만 남았지 느낌을 못 네. 남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인생에서 드라마틱이 없으니까 음악도 평가절하 받는 거예요. 저 음악에는 혁신이 없어. 밉거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미움받을만 하죠. 모든 걸 잘해버리니. 이런 사람들 유형은요 큰 약점이 하나 있어요. 네. 세상에 좋은 곳이란 좋은 곳을 다 누렸잖아 어린 시절. 그렇죠. 그리고 재능도 좋은 유전자로부터 물려받았잖아. 네. 이런 사람들은 큰 시련을 만나면 한 방에 꼬꾸라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행운인지 네. 스스로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운인 줄 알면 네. 유전자도 운이고 다 운인데 운인 줄 알면 불운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불운이 닥치면 신이 버린 줄 알아. 올인원의 저주에 의해. 와, 제가 왜 이렇게 감동을 받냐면요. 네. 이거 또 오늘 끝에를 예고하셨어요. 이 사람 죽을 때 정말로 한 방에 무너져요. 갑자기 된다니까. 38살에 콱 죽어요. 이분이. 뭐 하나라도 하자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네. 인생이 장밋빛이거든. 모든 게 다 되거든. 막 재능도 있어, 돈도 있어. 또 얼마나 관대해. 아니 진짜로 음악에도 굉장히 열려 있었을 거야 아마. 다른 맞아요. 사람의 음악에. 맞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더 미워 그렇게 다른 애들이. 아니,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에 큰 불행이 왔을 때 한 방에 무너진다. 그 얘기는 이제 꼭 끝에 가서 할게요. 와 진짜 어떻게 또 이거 시작하자마자 끝을 보나. 집에 가야겠다. 점집할까 봐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불행도 없을 것 같던 금수저들이 자살이 많은 이유예요. 그게. 네. 다 갖춘 것 같은 조건인데 네. 자살이 많아요. 의외로. 아. 지가 가진 게 운인데 불운을 네. 운처럼 똑같이 여기면 되거든요. 그걸 못해요. 이분은 자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38살쯤 나와요. 너무 일찍 죽었다.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재산 많은 뭐해? 그러니까 뭐 누구는 병원 갈 돈이 없었다. 뭐 그래갖고 이제 뭐 갑자기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갖췄는데.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없는 거야. 면역력이 없는 거죠. 삶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풀릴 리가 없잖아요. 뭔가 하기가 있기 마련이거든 살다 보면. 맞아요. 아 무섭다. 얘기하기 무섭다 오늘. 김보살로 내가 어디 하나. 야, 자, 인생 큰 흐름은 이렇다. 네, 그렇고 중요한 건 이제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 이름을. 우리가 펠릭스 맨델스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작곡가를 펠릭스는 유택이 아니잖아. 문제는 맨델스존이 유택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맨델스존 이름을 가지고는 사실은 이 독일에서 살아가기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점점. 하필이면 지금 독일에서 살잖아요. 네. 개종을 해야겠다. 우리 이제 유태인으로는 종교를 아예 그런 흐름이 그때 있어서 개신교로 넘어가고 막 그러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식을 4명을 낳는데 네. 어렸을 때 다 개종을 시켜요 기독교로. 그래서 맨델스존은 평생 동안 개신교 신자였어요. 지금 우리가 제가 편하게 이제 맨델스존 이렇게 부르잖아요. 맨델스존 바르톨디가 성이에요. 이 바르톨디가 개종하면서 받은 성이에요. 근데 이제 맨델스존은 이게 바르톨디란 성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디 가서 이제 맨델스존이라는 이름을 쓰면 아버지가 되게 뭐라 그래요. 야, 유태인으로 여기서 못 살아간다니까. 맨델스존 바르톨디까지 써. 바르톨디. 알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그 시절에 그랬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사람 뭐 연애도 안 됐을 리가 없고. 결혼해서 잘 살고 연애사도 특별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있을 이유가 없잖아. 네, 물론 이제 막힘이 없어 인생에. 아니 그게 중간에? 자기 인생을 바꾸거나 격정적으로 만들 만큼의 스토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이때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작곡가들만큼이 전혀 안 나오죠. 이 연애사는. 파가닌이 19살 때 사람을 만들어줘요. 부인이 남자를 만들어 주었대. 이런 것도 없고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럼요.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네. 유명한 곡 하나 먼저 들려드리고 아 결혼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맨델스존의 가장 유명한 곡. 이게 가장 유명한 곡이에요? 누구나 아는 곡. 알아야 할 텐데. 자, 들어주세요. 어? 로키 아니야? 로키가 결혼할 때 나오는. 야. 결혼식 할 때 이거. 아니 이게 제가 결혼 반주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네. 이게 저 마지막에 행진할 때 하는 거예요. 아, 보통 나갈 때? 일반적으로 뭐 신랑 신부 힘찬 행진 하면 이제 마지막에 꼭 끝날 때 합니다. 그 연주를. 이게 왜 근데 결혼식 퇴장할 때 행진곡을 쓰는 거지? 이제 클래식 음악에서 결혼식에 관련된 음악을 찾으면 몇 곡이 나오는 거죠. 이제 맨델스존의 이게 결혼 행진곡이다. 아니, 이거 자체가 결혼 행진곡이에요? 결혼 행진곡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여름밤의 꿈 셰익스피어 네. 그 연극 음악을 맨델스존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결혼식 장면에 쓰인 음악이에요. 아, 한여름밤의 꿈. 네. 근데 거기 결혼식에 쓰일 음악을 만든 거 이게? 맞아요. 결혼식 장면에 나오는 음악이기 때문에 뭐 제목도 결혼 행진곡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클래식에서 결혼 행진곡을 찾으면 이걸 쓰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연극 음악인데 이거 나중에 영국의 한 공주가 자기 결혼할 때 이걸 씁니다. 아, 하필 또 공주가 썼어? 일반 사람이 썼으면 유행이 안 됐을 걸. 그러니까. 공주가 썼기 때문에. 공주가 썼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도 이게 웨딩 드레스도 입는데. 맨델스존이구나. 네, 이게 그거는 맨델스존. 들어봤는데 맨델스존은 몰라. 이 사람이 그러면 연주도 한 사람이에요? 피아노도 연주 잘합니다. 오. 지휘도 잘하고요. 다 지휘자. 잘하네? 네, 그 당시에 유명한 지휘자예요. 그 당시에도 유명한 지휘자이고 네. 작곡도 하고 연주도 엄청 잘해. 음악의 모든 장르를 다 탑 수준으로 할 수 있었구나. 탑 수준으로 할 수 있었는데 놀라운 건 그 20대 전이라는 거죠. 20대 전에 모든 그런 활동을 다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대해. 왜냐하면 열등감을 느낄 상대가 없거든. 맞아요. 자기 누나랑 했던 얘기들 중에는 다른 연주자들 욕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열등감이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자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이지. 맞아요. 이제 그 앞에 보통 누가를 깔 때는 네.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
네. 이런 걸로 비판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 그냥 야 저건 아직 수준 미달인데 네. 괜찮은 음악은 괜찮은 음악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의 전기에 누굴 욕하는 얘기가 나오면 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한 얘기입니다. 미스 코리아가 반대하잖아. 성격이 그렇게 형성되게 돼 있어요. 네. 세상이 다 모두에게 다 그렇게 친절한 줄 알거든요. 세상이 다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시련이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 시련이 오면. 네, 맞아요. 신이 나를 버렸다 여기까지 가는 거야 거의. 아 자꾸 끝으로 가지 말라니까. 인생 스토리 나왔어 이제. 여기서 네. 상식 하나. 클래식 음악에서요. 연극 음악은 연극 음악이라고 안 해요. 부수 음악이라고 합니다. 부수 음악. 부수적인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네. 이 작품 자체가 주가 되지 않는 장르. 그러니까 우리가 오페라 발레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 오페라 발레는 음악이 주지만 주인공이고 네. 연극은 음악이 부수적인 것이다. 그렇죠. 아. 그래서 클래식 음악에서는 부수 음악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거든요. 어. 근데 우리가 그걸 딱 보면 격가지란 거 아니야 격가지. 그렇죠. 어. 그렇죠. 부수 음악은 연극 음악이다. 부수 음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는데 클래식에? 다 그 용어를 써요, 그냥.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델스존의 한여름밤. 결혼 행진곡 딱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제 이거 한여름밤 꿈의 부수 음악이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써먹을 거구나 부수 음악. 부수 음악. 결혼식이 얼마나 많아. 결혼식 할 때마다. 그래 이거 맨델스존 아니냐? 일단 거기서부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렇죠. 예. 이게 맨델스존이라는 거 아는 사람이 없죠. 거의 없어요. 그거 누가 신경 써? 맞아. 이거 좀 정리하고 가야지. 이건 진짜 써먹을 기회가 진짜 많거든. 보통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기회가 잘 없어. 이건 진짜 많아. 네. 이거 꼭 숙지하고 넘어갑시다. 딱 나오면 맨델스존이네. 아우. 알 리가 없잖아요. 한여름밤의 꿈은 혹시 들어봤냐? 이런 걸 부수 음악이라고 해, 새끼야. 결혼해. 너도 그래도 결혼할 수는 있어.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극한의 모독이죠. 아니 우리가 간 김에 아주 끝까지 가보죠 그럼. 결혼식장에서 또 많이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건 다른 작곡가. 영구가 결혼해. 이 신부 입장할 때 쓰는 거 아닌가 이거? 그렇죠. 이건 신부 입장할 때 많이 써요. 이건 이건 바그너라는 작곡가. 바그너. 제목이 뭐야 이게? 이거 바그너의 로엔그린이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홀레의 합창이라는 곡이에요. 무슨 합창? 홀레의 합창. 아 홀레. 홀레의 합창. 결혼식 관련 음악 하면 이 두 곡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재밌는 건요. 바그너는 세상에서 유태인을 제일 싫어해요. 아. 그래서 나중에 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두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의 음악이 한 결혼식장에서 연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 지들이 싸웠던 말들. 자, 요거는 결혼식에서 섞어서 먹을 수도 있겠다. 섞어서. 그렇죠. 들어올 때는 박아놓고 나갈 때는 맨들스. 멋진데? 둘이 사이는 안 좋았어. 그러니까 결혼하면 싸우지. 이 사람들 이런 두 음악에 맞춰서 결혼을 하니까. 로엔그린은 오페라예요? 오페라예요. 오페라는 그럼 부수 음악이 아니잖아. 오페라는 부수 음악이 아니죠. 아, 그도 써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입장은 박아놓고 퇴장은 맨델스존 아니야. 퇴장은 부수 음악이고 입장은 아니잖아. 모르냐? 결혼해. 괜찮아, 결혼해. 결혼식장에서는 집에 가 말고 이걸로 해야 돼. 괜찮아, 너도 해. 응. 극한의 모독이야. 응? 결혼식 때 이걸로 하라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데도 그냥 유행처럼 돼서 쓰는 겁니다. 앞에 거는 공주가 썼어. 뒤에 공주가 거는 썼고. 누가 썼어요? 뒤에 거는 몰라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유태인들은 이 음악 안 쓰죠. 바그너 하면 아주 칠걸거든요. 그 동네에서는. 네.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 가서 지휘자가 바그너 연주했다가 돌 날라왔답니다.
오죽하면 히틀러가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가 바그너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였으니까 실제.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요 음악을 몇 살 때 만든 거예요? 17살에 처음에 서곡을 쓰고요. 17살 때? 17살에 서곡을 쓰고 나이가 들면서 이 음악을 다 완성을 시켜요. 야, 천재였네. 천재죠. 대단하네. 그 어렸을 때요. 괴테 선생님을 만납니다. 괴테. 멘델스존의 누나가 한 명 있어요. 네. 이 누나랑 같이 다녀요. 음악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누나가. 그래서 둘이서 같이 다니다가 괴테 선생님을 한번 초대를 하고 싶은데 뭐 유명 인사니까 너가 가서 배워라 그분한테. 가서 이제 인생 얘기도 하고 인문학 얘기도 좀 하고. 그분한테 오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꼬마 애를 글로 보내요. 괴테 선생님이 너무 좋아해요 얘를. 하라는 건 너무 잘하고 대화도 되고.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그래. 똑똑한 애들은 많아요. 애들 나이에 똑똑한 애들은 많은데 아버지가 전 유럽 차원에서의 부자니까 두 배로 크지. 괴테는 베토벤을 싫어하는데 멘델스존은 좋아했습니다. 꽤 자기 좋아했는데.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요. 괴테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라라고 할 때는 아들만 보내는 거예요. 누나가 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자기도 음악을 너무 잘하고 가고 싶은데 남동생만 보내는 거예요. 딸이 음악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구나. 탐탁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했던 말 표현을 빌리자면 여자한테 음악적 능력은 장식품이다. 그런 편지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그 시절에. 네. 그렇게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정도의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 누나가 너 현관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전부 다 기억을 했다가 나한테 다 얘기해 줘야 돼. 아, 동생은 또 누나를 좋아했구나. 엄청 좋아해요. 음악적 재능도 서로 인정할 만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부모가 누나는 못 가게 하니까 동생 미안해. 네. 가서 다 기억해서 가져와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얘기를 해줘요. 누나가 시킨 대로 현관에 들어갈 때 누가 나왔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4살 차이에요 누나랑. 나이도 적당히 차이 나네. 네. 따를만 하지 그럼. 이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동생이 작곡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점점 유명한 작곡가가 돼서 작곡을 할 때도 어렸을 때 습관 때문에 누나한테 먼저 보여줍니다. 내 사람이 많은 만큼 실력도 있었을 테니까 네. 계속 검사받는 거지. 그 누나는 또 아주 철두철미하게 평을 해줘요. 어느 부분은 뭐가 안 좋고 어느 부분은 뭐가 안 좋아. 좋은 관계네. 좋은 관계고 누나는 끝까지 몰래 작곡을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몰래 작곡을 하고 심지어는요. 멘델스존의 초기 작품은 네. 누나의 손길과 감성이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동생이 출판을 하기 시작할 때 네. 누나 곡이 껴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누나가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 결혼한 곡은 아닌데 지금 이제 음악 학자들이 쫙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도 못 믿겠어 나. 음악 몇 번 해보니까 신뢰가 바닥이야. 그러니까 다 틀려. 대부분. 어쨌든 음악 학자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네. 추적을 해보니까 어떤 곡들의 어떤 악보집의 몇 번째 곡은 누나가 써서 확률이 있다. 동생도 어떤 곡은 누나가 썼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자기 있고.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나 네. 실제로 작곡 자체를 누나가 했다고 나중에 인정한 곡도 있다. 아예 누나가 쓴 곡이라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아예. 요즘에는 악보집에 이렇게 이름하고 성하고 같이 쓰는데 옛날엔 성만 썼거든요. 아, 그렇지. 누나도 멘델스존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안 누나는 됐다는 거죠. 부모한테는 들키지 않게 야, 이 곡도 그 안에 끼워넣어줘. 동생은 알았어 하고 넣었는데 네. 나중에 밝힌 거구나. 나중에 밝혀지죠. 아니 근데 아예 어릴 때 발표한 곡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결혼 행진곡 이런 거는 누나가 아예 절반 이상 했을지도 몰라. 그렇지는 않다고들 얘기를 해요. 뭐, 누가? 안 믿으시는 분들이. 음악 사가들이? 음악사가들이. 왜냐하면 결혼도 일종의 판타지잖아. 여성들이 그걸 훨씬 더 잘 표현하지. 멘델스존이 17살이었으면 누나는 21살이었을 거 아니에요. 누나가 그 음을 잡았을 수도 있다. 저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기. 어쨌든 음악사가는 그건 아니라고 한다는 음악사가는 거지. 확실히 이 찝은 곡들이 있어요. 그래도 400곡 정도 된다는 거예요. 누나가 쓴 곡들이. 아니 그러니까 음악사가들은 못 믿겠고. 잠깐. 자 이제 멘델스존의 이 젊었을 때 어느 정도 작곡을 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8중주라는 게 있어요. 8중주? 8명이서 연주를 하는데요. 8중주. 무슨 악기로? 제가 현악사중주를 연주하잖아요. 바이올린 2, 비올라 하나, 첼로 하나. 4중주단이 가끔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한테. 네. 현악사중단이 연락을 하면 무조건 이 8중주 하자고 연락하는 거예요. 같은 사중주를 하는 팀이 4중주가 두 팀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중주 팀이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연락을 하면 이건 팔정주 하자는 거구나. 맨델슨 무조건 맨델스존 팔정주.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주를 하냐면요. 팔정주의 대표곡이 이게? 거의 유일한 곡이에요. 사실 이런 편성이 거의 없어요.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네. 그 네 분이 오셔서 그 사이에 끼어 앉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 똑같은 구성인데 똑같은 구성인데 이렇게 네 명 이렇게 사이에 끼어 앉아요. 그래서 바이올린 4대, 비올라 2대, 첼로 2대 이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보는 8개를 놓고 연주를 합니다. 그게 다 달라요? 달라요. 8명이 다 다른 걸 보고 연주를 합니다. 이쪽 2사람이 연주했다가 이쪽 2사람이 연주했다가 4명이 연주했다가 8명이 연주했다가 난리가 나는 곡이에요. 이 팔중주의 이 3악장부터 하나 들려드릴게요. 팔중주 하면 이거네 무조건? 네, 무조건. 우리가 옥텟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 옥텟. 팔중주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알았어. 중국말 같잖아. 옥텟. 옥텟? 옥텟. 옥텟 이렇게 처음부터 가르쳐줘요. 네, 옥텟. 내가 옥텟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때 팔중주입니다 설명해 줘야지. 팔중주 중국말 같잖아. 갑자기 중국이 나와. 느낌이. 자, 옥텟. 이건 마지막 악장이고요. 네, 악장에. 아니래잖아 이 자식아. 우리가 구분이 안 가거든. 자, 우리 PD가 사막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라니까. 사막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게 사막장인 줄 알아 그냥. 응? 들어서 구분이 가나. 그러니까 사막장 하나만 들고 가야지. 다 들고 오니까 진행이 매끄럽지 않네 오늘. 예, 다 살려 이거. 자, 옥텟. 이쪽들이 연주하다가 이쪽들이 연주하다가 지금 4명, 5명, 8명 음악이 막 그 짜글짜글 하잖아요. 톡톡 튀고 말 타는 느낌인데?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거 우리가 다닥다닥다닥 그런 느낌인데 말 타는? 이렇게 톡톡 튀는 음악을요. 우리가 스케르초라고 불러요. 스케르초? 스케르초. 스케르초? 스케르초. 가볍고 톡톡 튀는 음악이다라는 건데요. 맨델스존이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밝잖아. 장난치기 좋아하고. 사실 그 한여름밤의 꿈도요. 그 요정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맨델스존이 제일 잘하는 게 그 요정풍의 스케르초를 제일 잘한다고 해요. 다른 음악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정신없이 가다가 4악장 들려드릴게요. 4악장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요. 맨 끝에서 첼로 한 대가 먼저 연주해요. 막. 한 명 추가. 2중주. 3중주. 4중주. 점점 올라오는 거죠. 6명. 7. 8. 이제 다 연주하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신나는 거지. 신나는 게 멈출 줄 몰라 인생에서. 옥텟을 보고 있으면요. 한쪽에서부터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 기다리고 있다가. 신나겠다. 보는 것도 신나고요. 연주하는 사람들도 신나겠다. 연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걸 최고로 칩니다.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거 연주해보고 싶어서 이거 악기 배웠다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재밌어요. 이게 놀이 같은 느낌이 있네. 맞아요. 다른 클래식들은 굉장히 진지한데, 자, 너 와? 그다음 내가 할게. 릴레이처럼. 그렇죠. 릴레이 달리기 하는 것처럼 신나게 재밌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인생이 즐겁거든. 장이 가쁘고 재주도 많고 성공도 하고 연애도 잘 되고 애인도 이뻤을 거야. 나도 잘생겼고 결혼한 사람도 굉장히 미인이고 연애했던 사람들도 다 미인이고 돈도 넘치고 남들은 이런 걸 작곡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17살에 작곡한 곡인데 이런 걸 작곡하면 연주 기회를 못 얻어요. 돈으로 다 뒷받침이 되니까. 그러니까. 실력도 있는데 실력만으로도 안 되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 띄어야 되잖아. 네. 눈에 띌 필요가 없잖아.
극장 돈으로 열고 들어가서 연주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제 이거 극장 같은 경우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돈 떼먹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심지어는요, 극장에 안 가도 돼. 자기 집이 극장이야. 사이즈가 사이즈가 자기 저택에 음악회 연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 그럼요. 음악이 이렇게 밝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징징징징 점층법으로 신나. 에. 세종문화회관에 산 거 아니야. 그렇죠. 집이 음악 세계를 알겠어. 이것도 신난다 저것도 신난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남지 사람은. 사람은 기억이 안 나봐. 사람이 서사가 없잖아. 모든 게 잘 되니까. 아 근데 본인이 그 서사를 만들어 갑니다. 진짜 포지티브한 것도 서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려워요.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